개장 전 투자 뉴스 미리 확인해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엔 전략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FP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투자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됩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되며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10억 원이 유지됩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년도 자동차 보험료를 2%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소형사들도 2.5에서 2.9% 선 인하 계획을 발표하는 등 내년도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소폭 줄어듭니다. SKC가 미국 반도체 글라스 기판 자회사 앱솔릭스 주식을 추가 취득합니다. 이번 추가 지분 취득 뒤 SKC의 앱솔릭스 지분은 80.58%가 됩니다.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이 해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 골프존의 글로벌 누적 매출액은 48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늘었습니다. 롯데지주와 롯데물산이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자금 마련 등을 위한 롯데케미칼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롯데지주는 자회사 롯데케미칼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210만 5,692주를 약 3,011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이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930억 원을 추가 투자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금요일이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잘 나온 지표에 급락하고 국내의 경우 금투세 시행은 유예됐지만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억 원을 유지합니다. 아니, 지금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고 좋아하실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벌써부터 오늘 회피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좀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 어제 오후에 나온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 우리 주식 투자자들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예산안이 이제 나왔는데요. 총 이제 세 가지입니다. 어느 하나 우리가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솔직히 양보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고요. 양보가 아니고 이제 이게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안 되는 내용들이었는데 일단 두 가지는 뭐 괜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100%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한 가지는 정말 안타까운 걸 넘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됐으면 됐지 뭐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에 연간 기준 5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20%를 과세하는 제도인 금융투자소득세, 이거는 2년 유예가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 결정됐는데 솔직히 증권거래세 이거 인하하는 거 개인들 바라는 사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관들이 많이 그동안 푸시를 해왔었는데 어쨌든 이게 증권거래세라는 건 아무래도 매번 매수 매도를 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단기성 투자 자금들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개인들이 바라진 않았습니다. 기관들이 바랬고요.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 두 가지는 그래도 그나마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이제 소식인데 한 가지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기존과 동일한 10억으로 유지됐다는 소식인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그래도 설마 가족 합산은 없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끝나시고 바로 어떤 걸 확인하셔야 되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녀가 있으면 손자, 손녀 다,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들의 와이프,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와이프,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이프의 그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그 위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다 체크하십시오. 삼성전자가 얼마 두고 계신지 체크하셔가지고 10억 넘으시면은 이거 신고 안 하면 세무서에서 전화 옵니다. 성실 신고 안 했다고 전화 오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저는 10억이라는 금액이 픽스가 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주주가 10억이라 10억이면 서울에 뭐 집값이 아무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집 사기 아파트 하나 사지 못하는 금액인데 어쨌든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가족 합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엎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뀔 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일단 대응하는 수밖에 없고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뭐 가족들 몰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걱정은 그거고요. 파악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고 만약 파악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세무서에서 갑자기 전화 올 수 있습니다. 이거 합산 왜 안 하셨냐고. 뭐 여러분 성실 신고 안 하셨기 때문에 가산세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신고 되게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가족끼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족 구성원들끼리 다 말씀하셔가지고요. 미리미리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주식 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가 되고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지금 동일하게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정부 가족 합산이죠. 사실 올해 내내 고통스러웠던 시장이었던 터라 평온한 연말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정치권의 이 같은 결정에 실망감이 좀 앞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치 앞도 예측 불가한 시장, 월가에서도 작년에 내놨던 올해 주가 예측이 14년 만에 가장 빗나갔다고요? 네. 미국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S&P,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죠. S&P가 금년에 들어서 지수를 5,200포인트, 보통 S&P 하면 여러분들 4,000포인트가 많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금년에 5,200포인트를 예상했는데 지금 오늘 종가 S&P 얼마입니까? 3,800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상보다 1,400포인트나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미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미국은 미국이라고 치고 우리 한국 어떤가 보자. 네, 봤습니다. 금년이죠. 작년 말에 나온 거죠. 2021년도 12월 달에 나온 증권사의 종합주가지수 금년에 어떻게 되나? 네, 역시 많이 틀렸더라고요. 3,300포인트를 예상했더라고요. 3,300포인트는 전혀 상관없고 그보다 1,000포인트가 내려간 2,300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측이라는 것이, 전망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주식 투자자에게 필요한가? 저는 확연히 말씀드립니다. 필요 없다. 왜? 예측이나 전망은 사실은 그 사실 그대로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하고 독일이 있습니다. 자, 박지성 해설위원이 그렇더라고요. 전 직접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카타르에서는 아르헨티나가 매우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분명히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박지성 해설위원이 우승 후보다, 우승할 것이다 해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한 겁니까? 전혀 아니죠. 아르헨티나는 그만한 힘이 있었죠. 반대로 독일을 한번 봐보십시오. 당연히 우승 후보였죠. 그러나 예선 탈락했습니다. 결론은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증시 전문가들이 우리 증권시장이 얼마 간다, 얼마 내려간다, 그거를 제시한다 그래서 그는 참고로 보는 겁니다. 아, 저 전문가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요인이 뭘까? 이런 거구나. 여기서 끝나야지 그것이 마치 정말 주가지수를 움직이는 것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의 개인적인 전망은 이겁니다. 저는 6개월 뒤 필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원먼스, 한 달, 이번 달, 즉 다음 달 11월 12일까지, 그것도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종합주가지수 상단과 하단을 어떻게 구조하는가, 그것이 뭐죠? 바로 옵션입니다. 콜옵션 어디에서 팔고 풋옵션 어디에서 파는가, 그걸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지수대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 얘기했죠? 위로는 잘 올라가면 2,420포인트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2,270이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배당 낙이 되기 때문에 2,270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너무 긴 1년 뒤, 3년 뒤, 5년 뒤 그거 보지 마시고 사실은 우리 실제 그 매매 운영은 한 달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단이라는 영역보다는 이제 대응의 영역에 가까운 시장. 그런데 이렇게 대응의 영역에서 유독 한국 코스피의 성적이 올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부진할 줄은 몰랐습니다. 주요 20개국 국가 중에 러시아를 빼면,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외하면은 꼴찌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20독은 누군가? 네, 예전까 말씀하셨네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어떤 상태죠?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있는 국가를 무슨 순위에 집어넣는 게 말이 됩니까? 결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식 성적은 꼴찌입니다. 꼴찌. 왜 꼴찌냐? 생각해봤죠. 아까 김세영 대표가 말씀하셨죠. 저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연자제입니다. 연자제. 금액 10억은 차지하고라도 그것을 할아버지, 할머니, 사돈의 8촌, 고등학교 동창 전부 합쳐가지고 10억 넘으면은 대주주로 보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이런 악법이 있다면은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정상적인 경제 선진국가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저는 사실 어제 그 발표된 내용을 보고 참 우리 정치가들이 아직도 멀었구나. 정말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죠. 대한민국은 기업하고 국민은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 사류다 한 얘기가 너무나도 어제 와닿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깝고요. 금년에만큼은, 대신에 제가 이건 말씀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나쁘냐? 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 우리 한국 수익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금년 2022년은
확고부동한 꼴찌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떨 것이냐? 내년에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보니까요, 이게 터울이 2년 터울로 돌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가지수가 2020년도엔 거의 상위권이었거든요. 미국보다 더 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좋았고 2021년 작년 금년엔 최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히려 저는 미국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가지수가 더 좋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20% 넘게 급락하면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코스피 지수. 남민노 소장님은 내년에는 다를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윤여민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추가 하락 지금 시점에서 더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곧 바닥을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추가 하락에 좀 더 한 표를 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에서 좀 말씀하셨던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돼서 일단은 27일까지 한번 좀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작년과 재작년과 달리 어쨌든 기준 자체가 상당히 늦게 지금 클리어됐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올해 같은 경우 수익이 많이 안 났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정도를 좀 정리를 하고 올라가는 어떤 그러한 분들도 분명히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변동성은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좀 미국과 좀 많이 커플링이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된다면 이제 경기 침체에 관련된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 올해 좀 금리 인상을 1년 동안에 4.5%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들 상당히 좀 이탈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제로 코로나를 좀 많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폐쇄를 하면서 확실히 이제 개방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여파는 좀 남아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돼서 계속 어떻게든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좀 일반 업종들이 좀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반등의 좀 기운이 제가 볼 때는 오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업에 대한 것보다는 일단 27일까지 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응을 하시면서 상당히 보수적 관점으로 지금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말까지는 조금 시장 더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슈, 기업 정리 하나씩, 기업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입니다. 실리콘 음극재의 진심인 기업이죠. 그런데 2차 전지 소재 사업만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반도체, 화학 소재 등 여러 사업 분야를 활발하게 돌리고 있는 기업인데 미국 반도체 글라스 기판 자회사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저께 SK 이노베이션이 SK온에 직접 투자한다는 소식을 좀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SKC가 자회사 주식을 이제 추가로 취득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글라스 기판 제조 판매 기업이죠. 이제 자회사인 앱솔릭스의 그 주식 9만 주를 약 1,158억 원에 추가로 취득한다라고 이제 어제 공시를 내보냈습니다. 주식 취득 후의 지분율은 80.6%고요. 취득 예정일은 26일. 뭐 사실 80.6%면은 그냥 아예 자회사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냥 주인이죠. 또한 이번에 주식 취득 목적을 이제 반도체 글라스 기판 사업 추진이라고만 짧게 썼는데 사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보통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취득 목적을 쓸 때 사실 좀 우리가 투자자 입장으로 주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좀 성의 없어 보이긴 하죠. 하지만 핵심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짧게 좀 말씀드렸고요. 기왕이면은 이런 걸 매수를 할 때 좀 디테일하게 좀 써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SKC 소식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고 싶은 게 SK 그룹 내에서 이제 자회사 주식 취득 소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 체크하셔가지고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SKC의 주가 흐름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윤여민 팀장님. 일단은 좀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좀 자회사 관련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2차 전지 동박 회사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지난해 보게 된다고 하면 글로벌 동박 순위에서 결국 이제 SKC가 좀 확고한 1위를 좀 차지하고 있죠. 특히 이제 SK 넥실리스가 좀 점유율 22%를 좀 차지를 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4위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가 13위에 좀 랭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롯데 케미칼이 인수하긴 했습니다만 이 두 회사가 상당히 동박 관련된 쪽에서는 힘을 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당분간은 좀 이러한 좀 모멘텀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좀 증설 여기에 따른 추가 매출 이런 좀 선순환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SKC 같은 경우는 지금 말레이시아
폴란드 쪽에 지금 공장을 좀 증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쪽 같은 경우 뭐 최근에 1,000억 정도 유상 증자를 좀 실시를 했는데 거의 한 7,000억 정도 지금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 역시 지금 한 9천억 정도 지금 책정이 된 것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증설에 대한 부분을 좀 힘쓰고 있다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 확고하게 1위를 좀 지켜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에 4위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지박 생산 부분 상당히 생산력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서 전지박 생산 부분이 좀 상당히 향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일단 뭐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특히 이제 분기 마진이 뭐 25%까지 올라가는 좀 상당히 좀 수익성이 남는 제가 볼 때는 좀 장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뭐 4분기 제가 볼 때는 좀 전지박 관련된 부분에서 또 한 번의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다 매출이 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만 결국은 고마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좀 영업이익을 늘려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엔 또 유럽 고객 위주로 좀 물량 확대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C,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동박 쪽에서 봤을 때 좀 탑픽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확인해 볼게요. 해외 사업을 본격 확대합니다. 골프존 내용 확인해 보시죠. 골프존이 글로벌 사업에서도 호실적을 굉장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네, 스크린 골프 기업인 골프존. 여러분 아마 골프 치시는 분들은 뭐 다들 뭐 혹시 이용해 보시면 이런 게 아니고 다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이 골프존이 해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골프존의 이제 글로벌 매출 같은 경우는 515억 원으로 전년 한 262억 원 대비해서 98% 증가 수치라고 나와 있고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480억 원으로 전년 YOY 대비했을 때 343억이니까 한 40%가량 이미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아마 4분기까지 연결되면 좀 더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골프 엔터테인먼트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중국에서는 또 가맹 사업을 좀 더 이제 원활하게 해보겠다, 또 확대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고, 일본에는 또 신제품을 선보이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고 이제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했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최소 이제 몇 개국, 한 5개국 이상의 지금 사업을 확장시켜서 더 이제 늘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어쨌든 만족도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외로 진출했을 때 그래도 지금 그나마 실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골프존 관련돼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골프 관련된 기업들, 뭐 레저 관련된 기업들, 뭐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연결하셔가지고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때 확 늘었던 젊은 층 골프 인구들이 워낙 골프가 비용이 많이 드는 운동이다 보니 테니스 쪽으로 옮겨간다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긴 하지만요. 사실 필드 나가기 부담스러우시면 스크린을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골프존 주가 흐름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골프의 트렌드가 살짝 좀 꺾이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좀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스크린 골프로 좀 많이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골프존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나선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프라인 쪽 그다음에 좀 시스템 쪽에서의 어떤 좀 관련된 기업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난티 최근에 뭐 리포트까지도 나왔는데요. 일단 아난티 같은 경우는 지금 리조트 관련돼서 프리미엄 성장이 예상된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회원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회원이 거의 지금 10%씩 증가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좀 골프의 어떤 유입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누적 회원 수가 4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연평균 10%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강남 쪽에다가 지금 하나 좀 오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이제 아난티 강남을 열었는데 결국 이게 리조트가 좀 계속 좀 확장이 되는 부분들 결국은 좀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서 회원이 유입이 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골프라든지 레저 쪽으로 유입이 된다고 하면 아난티 같은 경우도 하나의 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라운피플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크린 골프와 관련된 부분이랄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 인도어 골프 쪽에서 전문 기업을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인도 회사와 유럽 인도어 골프 기업과 지금 협약을 맺으면서 지금 골프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AI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골프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스마트 비전 솔루션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교통 쪽, 덴탈 쪽 같은 신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골프존 관련된 어떤 종목들도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프로그램 쪽이라든지 AI 쪽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오프라인 쪽에 리조트 관련된 종목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골프존만 보시지 말고 이렇게 조금 이제 연관된 종목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제가 볼 때는 이 레저 관련된 사업들, 리오프닝과 관련된 사업과 좀 연결돼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저 관련된 종목들 아난티와 라온피플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기사 바로 확인해 보시죠. 내년 경기 침체 우려가 만연한 가운데 기업들도 지금 보유 자금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의 투자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 와중에 되려 투자를 늘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반에서 10등하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학생의 내년도 목표가 얼마겠습니까? 5등이겠죠. 즉 목표치를 낮추는 그런 학생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보다는 내년에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투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상장 기업의 전체 투자 금액이 약 192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23년도에 예상되는 투자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85조입니다. 오히려 금년 2022년도보다 내년도 2023년도에 투자 금액이 약 3.5% 정도 감소가 됩니다.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요. 과거 주식시장 사례를 봤더니 투자를 많이 하는 그룹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업종이 결국 수익을 많이 내다 보니까 기업이 성장을 해서 주식시장에서 주도주가 되더라 이겁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죠. 우리가 차화정이라 그랬죠. 자동차, 화학, 정유. 약 1년에서 2년 정도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입니다. 건강관리하고 화장품이 그땐 물론 대중국 특수가 있었기도 했습니다만 건강관리 부분하고 화장품 쪽이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지난 2017년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빅사이클을 맞이하면서 엄청나게 주가 상승 보였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차화정이라든가 건강관리 화장품이라든가 반도체와 IT가 모두가 다 그 전해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제 내년도에 어떤 업종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냐. 바로 금년에 그리고 내년도까지 설비 투자를 계속 지속하는 업종이다. 그 대표적 업종 세 가지입니다. 2차 전지 업종하고요. 에너지하고 방산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다른 업종은 못 오른다 그 뜻은 아니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2차 전지와 에너지와 방산업종의 대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꼭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와 에너지 섹터 안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궁금합니다. 사실 테슬라도 지금 많이 급락을 했고 네. 에너지도 국제유가도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종목 선별 잘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마 이 두 종목은 제가 상당히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에코프로 BM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투자와 관련된 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2년마다 생산력이 좀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12만 5천 톤입니다만 2026년에는 55만 톤, 뭐 이제 2027년에는 뭐 70만 톤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확실히 좀 투자를 통한 어떤 증설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생산 능력 관련돼서는 지금 올 상반기에 9만 5천 톤이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올해 말까지 해서 10만 5천 톤, 벌써 지금 3만 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또 3만 톤 늘어가고 이렇게 계속 점프업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증설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매출이 따라오기 때문에 수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매출액이 한 61%가 좀 올해 대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 SDI라든지 SK온 같은 경우가 좀 추가적인 제가 볼 땐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비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액대 상관없이 추가 매수 혹은 뭐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제가 풍력은 항상 많이 말씀드렸는데 삼강 M&T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공매도에 좀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분명히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9월에 이제
SK 에코플랜트가 지금 최대 주주로 올라가 있고 지금 이제 한 5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경남 고성에 지금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좀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추가적인 제가 볼 땐 수주도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쭉 한번 보시면서 저는 이제 수익 극대화 관점 좀 감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